4.19 혁명은 이제 4.4.52 부정선거로 인해서 어제 이 벌어진 일들이 있고 부정선거가 뭐 가짜 뭐 그런 명단도 넣어 통바꾸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보이는 부정선거를 했는데 지금의 이 부정선거 문제는 선관위의 이 울타리 벽 안에 이 소위 부정의 문제들을 다 감춰놓은 부정선거예요. 그거를 캘려면 선관위를 열 수밖에 없어요. 선관위를 연다는 것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서버의 종합명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선거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김은현 박사가 뭐 대수의 법칙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동단위까지 다 투표율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동단위까지. 여러분 이게요 한 선거구가 아니에요. 선거구에 사전선거가 제 지역구만 해도 8개의 동인가요? 8개 동에 똑같이 비율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은 거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중요한 얘기잖아요. 60대가 사전선거율이 제일 높습니다. 60대가 사전투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간 게 아니고 60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나이로. 그런데 그것도 4 곱하기 4 하면 똑같아요. 또 어떻게 통계라는 게 무서운 게요. 같은 숫자를 곱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 똑같은 숫자가 그만큼 차이 나도록 사전투표가 이기는 겁니다. 그건 조작이죠. 통계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래 맞춰보고 저래 맞춰봤는데 어떻게 똑같은 숫자를 배수로 곱한다는 거 아닙니까? 배를 곱하기 2배를 하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민주당이나 선관위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전선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60대가 제일 많이 찍었다고. 60대부터 해가지고 쭉 투표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집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대한민국이 넓은 데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는 60대의 지지율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40개의 지역구가 동단위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동단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이영돈 PD 내용을 제가 우리 당 사무처나 최고위원들한테도 보내드려서 좀 몇 번을 봐라. 몇 번을 보면은 내용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합명부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선거인 명부 통합명부를 이제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 다 나옵니다. 지금 했던 얘기. 거짓말, 당신도 거짓말이야. 사전선거에 투표율이 제일 높은 것은 60대야. 그래서 63대 36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63대 36, 63대 36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그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통계적으로만 풀 수 있는 어떻게 선거는 무작위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통계적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통계학으로 문제를 풀었다니까요. 통계학으로 물을 푸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 그것은 끼맞춘 게 아니고 그렇게 해보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고 선관위가 하는 거짓말, 대법원과 선관위 하는 거짓말이 뭐냐? 전체 선거인 종합명부 전체를 튼 게 아니에요. 다 열면은 이름 가르고 조땡땡 생년월일 가르고 그건 뭐 안 여는 거랑 똑같죠. 지금은 통합명부를 제가 열어라는 소리는 뭐냐? 이제 21대 선거에 그게 인천 연수어리 문제가 가장 많다고 보기 때문에
연수원이 보수 지역이 강남 같은 보수 지역인데 본선거에서 다 이기다가 몇천 표 이기는데 사전선거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 숫자 36대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게 동네도요. 저도 선거가 8개 동이고 선거 투표구로 따지면 많은데 그러면 다 특징이 있어요.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많이 표를 얻고 근데 거의 일률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의 동 자체의 사전선거 동의 투표율이 똑같다니까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선거를 수도 없이 치러봐도 그런 통계는 제가 선거 득표를 해봐도 그런 득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동마다 그렇게 똑같이 나온 경우는. 그래서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 제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지만은 무슨 99인이 있고 서버를 가져와서 미국에서 공개 이런 거짓말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래 되면은 정상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러한 의혹이 반감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요. 지금 처음에 얘기한 대로 부정선거에 도화선이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은 서버라는 이렇게 벽으로 딱 감춰놨단 말이에요. 딱 감춰놨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야 된다. 허영 교수가 얘기하는 가루가 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헌재가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측도 그것도 한 개 선고가 한데 5일만 하면 다 합니다. 전수조사 가지고 통합명부 여러 거 하면 5일만 하면 다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탄핵을 때렸다. 그 국민의 저항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저는 그야말로 이제 내전이다. 내전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토요일날 3.1절 집회에서 했던 연설 중에서 저는 연설이 원고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한번 끝나고 나면 한번 봐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사회주의 붉은 세력을 없애는 것보다 오히려 김일성 3대 세습정권 김정은을 제거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이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윤석열 대통령 표는 반국가 세력들을 없앨 수 있을까? 먹이사슬이 권력의 이권사슬과 먹이사슬이 이렇게 꽉 뭉쳐있는 이 집단을 이렇게 느슨한 국민의힘, 느슨한 소위 말하는 자유파의 국민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년 내에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했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자유는요, 지키고자 하는 자의 것이지 지키고자 하지 않는 자의 것이 아니잖아.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했는데 지금이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못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언론도 방송도 지식인도 교수들도 정치인들도 특히 뭐 좌파들이야 저거가 그렇다고 사회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정권 획득을 정권 창치를 위해서 탈취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오른쪽에 달성 사자에 가가지고 뭐 지난 일이니까 아무 문제가 먼저 다 해결돼 그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에 뿌리박고 있는 한돈에서는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행동이 아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10년 내에 대한민국은 전쟁터집니다. 내부가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터지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자들하고 싸울 수 있는 체제 싸움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무너지면요. 그것은 김정은은 6.25 때 박헌영이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김정은 어떤 생각이죠?
아, 우리가 내려가면 이제 우리하고 저항할 사람 없어. 우리한테 저항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전쟁은 탄탄대로로 가는 겁니다. 3일 3시간 만에 평택까지 3시간 만에 장악했고 끝낸다. 정전 끝낸다는 3시간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다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전쟁 끝낸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자, 미국이 트럼프가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젤린스키를 쳤어요. 이제 지원 안 해. 중동 정전도 끝나. 좌우 진영에서 전쟁이 없던 날이 있었는가요? 그 다음에 가장 하약권은 어딥니까? 대만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미국이 마냥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 트럼프는 우리가 방위비 협상에서 안 하면 우리도 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내칠 수,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았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야. 자, 이제 문재인보다 100배, 1000배 더 사악하고 더 새빨간 이재명이가 정권 잡고 그 밑에 386이 아니고 지금 동부연합 운동권들이 다 장악해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당의 전통 운동권들이 아닙니다. 이게 색깔이 완전히 빨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극우라 그래? 극자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 빨갱이지 빨갱이. 그놈들은 빨갱이들이라니까. 걔들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정은은 어떤 생각합니까? 아, 미국 내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어. 이제 한국 쪽 말 안 듣는데 아유 뭐 우리 관심 없어. 대만은 살리자. 대만은 살리고 황을린 국은 평택까지 줘도 돼. 그 대신에 얻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북한의 개발이에요. 북한의 개발.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다. 그것은 항상 좌우의 전쟁이 있다. 그런데 이 좌우의 전쟁에서 미국이 우파의 전쟁을 포기하고 우파의 지도자를 내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했어요,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중국하고 싸워요? 왜 싸웁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손잡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가장자로 김정은을 만나면 또 한국 패싱이네, 패싱.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안보실장이 간첩행위 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갔다니까 감사원이 지금 도로 지금 탄핵된 감사원장이 탄핵됐잖아요. 그 누구의 안보실장이 지금 간첩행위 했다고 한 거예요. 안보실장이 사드에 대해서 이런 일정이나 모든 거를 중국 무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많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지금 뭐 국민의힘 권선동이나 권영세나 뭐 얘들이 뭐 나서서 뭐 한다, 저는 눈에도 안 들어와. 이게 지금 그 차원이 아닌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을 하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큰일 난다. 이 탄핵은 막아야 되겠구나. 일단 탄핵 막아놓고 급변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트럼프의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6.25 때 같이 미국이 막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해준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중국과 손잡을 수 있고 대만과 딜할 수 있고 북한과 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다. 그런데 그게 미국한테 잘 보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미국한테 잘 보이는 사회주의자들이.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 이재명을 추종하고 있는 이재명의 추종자 동부연합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동부연합을 일반적으로 전통 운동권, 뭐 70년대 민주화를 했던 운동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게 민주와 자유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거는 완전히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구나.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힘을 결집해서 싸우고, 만약에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기각되면 제일 낫죠. 여러분들 기각되면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이 보수 자유파의 대통령 후보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부정선거 파헤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수사하려고 했던 간첩 반국가 세력들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후보가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은 중도 얘기하고 맨날 좌측 얘기만 하다가 그 사람이 반국가 세력들 처단하고 간첩들을 잡아내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가지고 부정선거를 다 수사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없는 나라를 만들고 반국가 세력 사회주의자들을 다 드러낸다? 안 드러내면 되면 뭐합니까? 또 탄핵당하는데. 또 탄핵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옳은 일을 했듯이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하고 우리가 했던 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우리 공화당이 소위 이 내전 상황에 체제 전쟁에 참전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늦게 우리가 했지만은 지금은 이거는 이제 체제 싸움 플러스 이제 부정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싸움까지 이제 벌어진 거다. 그러면은 양당 간의 결단을 안 내릴 수가 없다. 양당 간의 결단을 안 내리면 제가 예측한 대로 10년 내에 전쟁 난다.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게 국제 힘의 역학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게 정치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가면서 자유통일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험난하지만은 허평한 장군님 말씀처럼 그 고난의 길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이제 저녁하자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시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그 당 사무처 실국장에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명분을 버리면 안 된다. 명분은 게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고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고 됐던 길이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 공화당 중심적으로 이제 사고를 해야 될 때도 됐다. 우리 공화당 지금 우리 공화당이 크게 정체성 문제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명분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공화당 중심의 그러한 정치의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합당일 수도 있고 연대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신당의 창당일 수도 있고 우리 공화당으로 그냥 가는 길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길이 100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일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음 주쯤에 이제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18, 19, 20일 정도 안 되겠느냐. 이래 보면은 이제 탄핵 때까지 집회해봐야 8월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15일 토요일 두 번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 주 토요일은 3월 10일 날 우리가 2017년 3월 11일 날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추모를 이번 토요일 날 2부 집회 때 합니다. 그리고 정미용 그 초대 사무총장이나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이나 그 다음에 정조인 목사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동지들하고 같은 합동 추모제를 3월 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2부 집회에서 거행을 하고 3월 10일 날 당일 3월 10일 날은 10시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핵 때까지 3월 8일이 마지막 집회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3월 15일 집회까지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각이 됐을 때의 상황, 인용이 됐을 때 상황, 뭐 이러한 상황들은 정치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다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8일 12시에 숭례문에 많은 동지들께서 3월 10일에 나왔던 모든 동지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 3월 8일 날 오후 4시 반부터 아마 추모제를 1시간 정도 할 텐데 추모제 관련되는 우리 애국 열사, 애국 동지들의 유가족 분들도 서로 간에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좀 연락을 하셔서 그날 참여해 주십사 부탁해 주기 바랍니다. 3월절 집회에 우리 박동호 목사님과 지정선님께서 연설해 주신 데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3일절 집회에 자꾸 저한테 봉투를 들고 오는 분들이 되게 있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요, 뭐 저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저 동생이 이제 회사 그만뒀어요. 이제 거의 이제 파산하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엄청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견뎠어요, 제가. 뭐 광화문은 여러분들 헌금 거두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냐? 여러분들의 특별당비,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당비. 그리고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시고 책임당원 당비 내시고 특별당비 내시고 후원금으로 우리는 운영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도 뭐 다 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돈 갖고 와도 안 받아요. 이제 아셔야 돼. 돈 봉투에 넣어도 안 받아. 봉투에 넣으면 내가 돈을 꺼내서 일부러 보여준다고. 봉투 받으면 이게 돈 받았는지 서류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공화당에 특별당비 내시고 후원금 내시면 됩니다. 당의 운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당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 흐트러지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지킬 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 이래 봅니다. 이번에 3일 집회에 보니까 역시 뭐 집회는 사람이더라. 사람이 많이 나야 되겠더라. 그런데 우리 행진할 때 또 많은 인도의 시민들이 같이 합류를 또 해주셔서 종각 지날 때 되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제가 종각인가? 그거 왔는데 이제 우리 집회에서 이제 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그분들의 애절한 바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그리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달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알고 우리 공화당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